저는 특수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0살입니다. 아, 네. 예. 수험생이시군요. 수험생입니다. 네, 수험생. 근데 일단은 궁금하신 점들 하나씩 한번 예. 들어볼까요? 그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잖아요. 솔직히 이제 집에 가면은 집안일도 하고 물론 와이프가 더 많이 하지만 아이도 같이 보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방법을 새벽 공부를 해야겠다. 한 작심삼일이라고 네. 이틀 3일 하다가 힘드시죠? 네. 그러면은 좀 학교에서 짬짬이 해볼까? 이제 업무를 다 하거나 수업이 다 끝났을 때인데 그것도 이렇게 리듬이 계속 끊기더라고요. 그쵸.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있는가 시험 합격하기 위한 그런 의문이 항상 들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데다가 돌발 상황이 되게 많아요. 육아, 그다음 학교에서의 어떤 뭐 잡무라든지 뭐 가끔 회식 같은 것도 있고 모임도 있을 거고 되게 많으실 텐데 네. 큰 문제점은 두 개예요. 첫째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플랜이 좀 없어 보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거꾸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적으시기 전에. 네.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최소 공부할 걸 계획을 세우세요? 예전에 한번 세웠었는데요. 네. 지금은 안 세우세요? 지금은 이제 계약을 이제 앞둔 상황이라서 네. 하루 단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 공부 하루살이처럼 돼버려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일주일 단위로 안 세워지면은 2주일 단위로, 2주일로 안 세워지면 3주 단위로, 3주로 안 세워지면 4주로, 4주로 안 세워지면 5주로 단위를 점점 넓혀가지고 그 한 단위 안에서는 내가 시간을 좀 그러니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계약하면은 특히나 예측 안 되는 날들이 많고 육아 같은 것들, 가사 분담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날은 공부가 X예요. 네. 그러면 좌절. 어떤 날은 공부가 조금 됐어요. 조금 안도. 네. 다시 좌절. 그 다음에 이때는 잘 돼서 기쁨. 이렇게 되면은 멘탈이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불안정해져요. 불안정. 불안감이 이래서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단위를 조금 나눠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한 시간 예를 들어서 이 5시간 여기 3시간이라고 쳐볼게요. 네. 근데 이때 8시간 했어요. 네. 이걸 조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내가 전체적으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10시간을 해야지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는 8시간 했네? 다음 주는 2시간만 더 하면 되겠다. 다음 주는 육아도 조금 더 쓰고 학교에서 쓰고 이런 게 플랜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전체적인 플랜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삶의 기초 단위 하루하루시겠죠. 바쁘시니까 그렇지만 공부에 있어서 기초 단위가 없으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 할지 내지는 2주일에 몇 시간 할지 또는 한 달에 몇 시간 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만 내가 시간을 쓸 때 쪼임을 안 당해요. 오늘 조금 못하더라도 다음에 하면 되겠지. 이번 달 안에 어떻게 커버가 되겠지. 그게 안 되면 또 수정해서 다음 달까지 커버 되겠지. 이런 식의 그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시간 계획을 쓰신 걸 한번 쭉 보시고 이걸 하려면 가장 전제가 뭔지 아세요? 기록을 하셔야 돼요. 시간. 기록. 예. 내가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공부를 못했다. 어느 정도 했다.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갔다. 이런 거 쭉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앞으로는 플랜을 대충 난 3주 단위로 짜면 되겠다. 3주에 몇 시간 정도 하면 되겠다. 따라서 이번 주에 조금 못하더라도 괜찮다. 이번 주에 잘 되면 다음 주 좀 여유 있게 보낼 수 있겠다. 이런 게 보이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우리 알겠어요. 삶이 하루 일주일로 움직인다고 해서 공부도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는. 직장인은 단위를 다르게 잡아야 돼요. 단위 자체를. 시간적인 계획을 내가 좀 더 넓게 잡아놓고 그 안에서 유연성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 1초 1분 단위로 끊어서 공부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1분 동안 집중이 잘 됐어. 다음에 1분 집중이 안 됐어. 잘 되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거시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약간 멀리서. 네. 시간 이렇게 관리를 일단 첫째 해주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너무 시간에다가 일을 맞추고 계시거든요. 내가 짜투리 시간에 뭘 해야지 새벽에 뭘 해야지가 아니라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하기 전에 내가 지금 공부가 혹시 이게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를 안 하는 것인지 출퇴근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공부가. 예를 들어서 문제풀이 같은 건 어려운 문제는 내가 육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문제 하나 정도 계속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게 구별이 없으세요. 그냥 이 시간에 뭘 해야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시간이 닥치잖아요. 그럼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이 공부가 생각도 해야 되고 안 되는데 좌절하는 것 마음도 달래야 되고 너무 프로세스가 한 시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일을 맞추지 마시고 일을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 그 시간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방금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육아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공부들이 있잖아요. 책은 절대 못 읽겠죠. 손을 써야 되니까. 네. 근데 뭐랄까요? 내가 아까 외웠던 개념이 머릿속으로 아웃풋이 잘 되는지를 해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 리마인드. 이거 분유 타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아까 수정이 뭐였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분류가 너무 없으세요. 그냥 이 시간에 내가 뭘 해볼까라고 접근을 하니까 점점 좌절하게 되고 시간 관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공부를 조금 이렇게 스펙트럼을 나눠보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시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 저는 항상 제가 몸을 쓰는 것과 네. 그다음에 제 뇌를 쓰는 걸 두 개로 나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를 많이 쓸 때는 얘를 많이 쓸 때 몸을 쓰는 일을 많이 할 때는 머리만 쓰는 일을 하면 되겠죠. 이건 아웃풋에 좀 가까워요. 아웃풋에. 그죠? 네. 몸을 적게 쓸 때는 인풋을 좀 많이 해주면 되겠죠. 이거 스펙트럼은 이거는 드리머 본인만 알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출퇴근 시간에 하기 제일 좋은 건 뭘까요? 그때는 앉으면 책이겠죠. 책 보면 되겠죠. 앉아서 하면 책 보면 되고 예. 서서 만약 오늘 갈 곳으로 예상된다 이런 아웃풋 하면 되고 이런 식의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 출퇴근 시간에 네. 그 녹음한 거를 제가 듣거든요.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럼 아주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기본적인 관념 멀티태스킹을 하자는 거예요. 몸이 하는 일과 머리가 하는 일을 분배를 잘하자. 두 개를 겹치게 하면 계속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공부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진 않은데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낮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짜투리 시간에 책을 봐뒀다 이런 아웃풋을 하시는 게 좋고 제가 보기에 새벽 공부의 가장 좋은 건 복습이죠. 예. 근데 그 새벽 공부 복습도 오늘 봤던 걸 복습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네. 이번 주 지난주에 쭉 봤어 뭔가를 그럼 내가 새벽에 자기 전에 이거 쭉 복습을 해봐야겠다 오늘 시간 내서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오늘 새벽에 새 공부를 시작하겠다 이러면 촉박해서 안 돼요 이게 공부도 너무 안 되고 네. 그리고 출근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 편하고 에너지를 좀 안 쓰는 거 거기 적합한 건 복습이거든요 네. 그죠 새로운 문제를 풀고 싶다 한두 문제 정도밖에 못 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간 배분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다가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어떤 특성을 파악한 후에 이 시간에 뭘 할 수 있을지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닥쳐가지고 그냥 공부를 쪼개 만드는 게 지금 느낌이 이렇죠. 지금 느낌은 공부가 네. 공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풋 아웃풋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쭉 한다는 걸 가정해서 이만큼은 출퇴근 그다음 이만큼 그다음에 짬짬이 업무 시간 중 이건 새벽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으로 짝짝짝 나누시는데 이게 아니라 이 중에 어떤 거는 내가 출근 중에 하고 이 중에 어떤 거는 새벽에 하고 이 중에 어떤 거는 언제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걸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 일을 시간으로 쪼개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네, 말이 조금 설명이 어려운데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뭔지 알 것 아시겠죠? 같아요. 예. 저는 항상 일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몸과 머리를 저는 항상 같이 쓴다는 생각 몸과 머리를 몸을 많이 쓸 때 머리를 쓰는 일을 해주고 머리를 쓰는 일 할 때 몸 쓰는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두 개를 같이 해줘야죠 시간을 낭비하기 싫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근데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해보셔야 같아요.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기록이 돼 있어요 자기 기록.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객관적인 좀 리뷰가 있어야 돼요 언제 출근하고 그다음 회사에서도 대충 보면은 뭐 회식이라든지 잡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계가 나오잖아요 대충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내가 그래도 애가 몇 번 정도 새벽 몇 시에 깨고 대충 일을 뭐 언제쯤 하고 이런 걸 예측을 미리 해두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데 네. 그냥 그때그때 내가 돌발 상황에다가 그 대응한다고 치면은 되게 멘탈이 좀 많이 이렇게 흔들려요. 아시겠죠? 시간 관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